안녕하세요. 10월 1일 모닝 인사이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보험의 제도 개선안이 전일 발표되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KB증권 리서치센터에서 금융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강승건입니다. 우선은 전일 발표된 자동차 보험의 제도 개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가 있었었는데요. 주요 내용을 보면 이제 경상 환자에 대한 치료비 관련되어 있는 제도 개선이 주요 내용입니다. 우선은 이제 경상 환자, 저희가 보통 상해 등급 12에서 14등급이라고 얘기하는 이 경상 환자의 과실 책임주의를 도입한다라는 내용이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경상 환자가 4주 초과, 즉 장기 치료 시에 진단서 발급을 의무화한다는 내용, 이 두 부분들이 큰 이제 줄거리로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 기준과 그 다음에 한방 분야의 진료 수가 개선,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글자로만 놓고 보면 내용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저희가 그와 관련돼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 환자 치료비 과실 책임주의라는 건 뭐냐면, 현재는 이제 사고가 나게 되면 그 해당 치료비에 대해서 상대방 보험사에서 전액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담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인 1과 대인 2가 있고, 이게 상대방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가입하는 담보입니다. 대인 1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책임담보라고 얘기해서 얘는 등급이 다 정해져 있고 그 등급에 따른 보장 금액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에 대인 2는 대인 1을 넘어서는 그 손해액에 대해서, 치료비에 대해서 무한 기준으로 보장을 해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은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인 2의 기준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치료비를 얼마를 사용을 하던 또 본인의 과실 비율과 상관없이 모두 다 이제 보장이 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과실 책임주의가 도입이 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과실 비율에 따라서 상대방 보험사와 자기 보험사, 그러니까 제가 가입한 보험사죠, 각각의 그 보장 비율이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장을 해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인 1과 대인 2의 기준이기 때문에 무제한 보상이 돼요. 하지만은 자기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담보가 바뀝니다. 그 담보가 자기 신체 사고 담보와 자동차 상해 특약으로 대표가 되는 자기 자신의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장 담보인 거죠. 하지만은 대인 2와 달리 자손과 자상의 경우에는 한도가 존재합니다. 특히 자손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등급별로 정해져 있는데요. 그렇게 되게 되면 만약에 A라는 분이 있는데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근데 그분이 과실 비율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전체 보험금에서 자기의 과실 비율만큼을 자기의 보험사에서 보장을 받아야 되고, 그 경우 한도가 정해져 있는 자기 신체 사고의 그 등급별로 보장 한도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과실 비율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와 달리 장기간 치료를 하거나 매우 고액의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일부 자기 부담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자동차 상해 특약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담들이 좀 더 많이 줄어들긴 하지만, 어쨌든 이 제도의 핵심은 뭐냐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자기 부담을 발생시키게 만든다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 경상 환자의 장기 치료 진단서 의무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자동차 보험 사고 환자 중에 약 80%가 4주 이내에 치료가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은 이제 그 이상으로 치료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중상 환자들은 이런 제한이 없고, 다만 경상 환자인 경우에는 4주를 초과해서 치료를 하는 경우
진단서 발급이 의무화됩니다. 의사로부터 진단서 발급을 받아야 되고 그 진단서 발급을 기준으로 치료를 하는 기간이 결정이 되고 또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무제한으로 병원에 있을 수는 없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지금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 기준 강화가 있는데 현재는 이제 상급병실과 관련돼서 이용이 상대적으로 좀 편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상급병실과 관련돼 있는 보험금 지급이 너무 많아져서 최근에는 결국에는 그 상한 금액을 결정을 하거나 또는 입원료 중에 일부를 자기 부담으로 만들거나 건강보험이랑 동일한 거죠. 또는 상급병실 입원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결국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방 분야 진료 수가 역시 이제 개선이 추진됩니다.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자동차 보험 사고 치료비 중에 한방 관련돼 있는 치료비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첩약이나 약침을 사용하시는 가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결국에는 이에 대한 진료 수가 개선 역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제도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제 그 과잉진료 또는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보험금 지급 케이스들이 줄어들게 되면 보험사 측면에서는 보험금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따라서 이제 손해율 변동성이 좀 줄어들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이제 보험사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점이고요. 계약자 측면에서는 결국 손해율이 많이 올라가면 보험료를 많이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손해율이 안정적으로 관리가 된다라는 것은 자동차 보험료 인상 부담이 축소된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계약자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경상환자 과실 책임주의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결국에는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의 경상환자의 치료비 감소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이제까지도 있었고 대부분 자기 신체 담보를 보장 한도 내에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금액들이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일부 이것을 넘어서는 많은 치료를 요구하는 경우에 자기 부담이라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돼서 적절한 수준의 의료비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점이 첫 번째고요. 진단서 의무화 역시 4주를 초과하는 경우에 치료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제 진단서라는 부분들을 확인하는 과정을 가지게 됨에 따라서 과잉진료 가능성이 축소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합의금이라는 걸 통해서 향후 치료비에 대한 마감을 하게 되는데 이 역시 진단서 범위 내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이 생김에 따라서 보험금 누수 역시 축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제도 개선에 대해서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과거에도 이제 한국의 자동차 보험 제도가 좀 불안정한 측면들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과거에는 대물 관련된 즉 서로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나 또는 물건 관련돼 있는 보장을 해주는 대물과 자차와 관련돼서 사고 발생률이 매우 가파르게 상승했었던 구간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구간 동안에 경찰청에서 집계하는 사고 발생률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결국에는 청구 빈도가 사고 발생 유무와 달리 많이 늘어났었고 특히 접촉사고와 같은 간단한 사고들에 대한 청구 비율이 굉장히 빨리 올라갔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10년 12월 달에 정률제가 도입된 이후에 보험금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이제 비례적으로 발생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실제 대물과 그 다음에 자차와 관련돼 있는 사고 발생률, 즉 보험금 청구율은 지속적으로 안정화된 모습들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보시면 요 밑에 있는 대인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사고 발생률이 2013년 이후로 늘어나고 있고 손해율 측면에서 보게 되면 2013년 이후에 대인 관련된 손해율이 100%가 넘어간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요.
결국 이와 관련되어 있는 제도 개선이 현재는 필요한 시점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이번에 발표된 제도가 2022년 또 2023년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시행이 되게 되면 결국에는 대인 관련돼 있는 손해율 안정화도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고, 이는 보험사의 손해율 변동성 축소, 또 계약자 입장에서는 과도한 보험료 인상에 대한 우려를 축소시켜 줄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1일 모닝 인사이트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